이 책이 전 세계에서 경제서적으로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본 분 중에 이 책에 2권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런 책 보셨나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 저분이 왜 1권을 쓰고 2를 만들었을까? 2를 안 읽어보셨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1에는 원리를 많이 다뤘어요. 왜 부자가 누군가는 계속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계속 가난해지는지 원리를 다뤘다면 2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럼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다뤄놨습니다. 저 책의 내용에 앞에 그림 있잖아요. 저 사사분면. 그게 저 2에 나오는 저 십자가 모양 있잖아요. 저건데 저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ESPI라는 4가지 영어 알파벳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의미해요. 이 4가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 그래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라는 얘기는 이걸 뛰어넘는 게 아직 없었어요. 이 4가지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데 첫 번째 E는 employed라고 해서 직장에 취직한 거죠. 직장인으로서 내 시간과 내 노동력으로 돈을 바꾸는 거죠.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내가 힘든 일을 한 만큼 돈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직장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영업자예요. 우리나라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되게 재미있는 게 직장인들의 꿈이 뭐예요? 자영업이에요. 근데 자영업자들의 꿈이 뭐예요? 직장인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네, 그런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직장인과 자영업이 한글로 볼 땐 완전 다르지만 영어로 볼 땐 비슷한 일이에요. 이건 인플로이고요. 이거는 셀프 인플로이드입니다. 셀프. 그래서 스스로가 취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벌죠. 내가 가게문 일주일 닫을 수 있는 그런 자영업자 계세요? 그런 깡이 있으시면 잘 없으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내가 그 안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야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S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B라는 건데 B도 강조를 했어요. 그냥 비즈니스 그러면 되는데 빅 비즈니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가는 본인이 없어도 돌아가는 사업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본인이 없어도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이 있을 때,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내가 잘 때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있으신 분이죠. 네 번째는요, 돈이 이제 너무 많이 쌓였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동학개미 운동. 아직도 유행이라고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혼자 유행하고 계신 거고. 네, 동학개미 운동이 어느샌가 좀 많이 사그러들었죠. 그 이유가 그게 내가 노동을 하고 조금씩 아껴서 남는 돈으로 한 달에 주식 한 주 정도 사고 한 주 정도 모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투자가가 진짜 공부를 해보시면은 다 웃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보통 10억부터 시작이에요. 투자 시작이. 10억 정도 돼야 유의미한 돈을 벌 수 있는 게 투자인데,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투자해서 언제 그 돈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그 위치까지 가시려면 돈이 한 집에 몇 억씩 쌓여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버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왼쪽 2개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이고요. 저 오른쪽은 자산으로 돈이 벌리는 그런 자산소득이라고 분류를 확실하게 했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저쪽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요 소득이 다 저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소득을 많이 버는 분도 저쪽으로 빨리 전환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거지가 됩니다. 푸어 데드가 됩니다. 네, 그게 참 재밌는 원리예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이고 엄청 많이 버는데 그 돈 벌던 거를 빨리 사업이나 투자 쪽으로 전환을 못 시키는 분들은 나중에 인기가 사그러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렵게 산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산소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먼저 도전을 하시고 그 사업이 충분히 활성화되면 그 남는 돈으로 투자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가 쪽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걸 알려주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2권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3가지 방법은 첫 번째, 사업을 하셔서 기업체를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 시스템을 개발해서 회사의 오너가 되시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꿈꾸고 계신 분 계신가요? 상당히 드물죠. 그 이유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쉬운 걸 찾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꿈꾸는 게 바로 2번째. 이걸 많이 꿈꾸시죠. 직장인들이 꿈꾸는 거. 프랜차이즈. 그래서 나 장래 미래에 프랜차이즈 하나 해볼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치킨이 좋다. 나는 족발이 좋다. 이러시는 분 계시잖아요. 프랜차이즈도 많이 도전하시는 이유는 프랜차이즈는 이미 성공한 시스템을 내가 돈 주고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확률을 내가 아직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어도 확률을 좀 높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이제 처음에 사업할 때 많이 권유를 하는데 프랜차이즈 진입도 쉽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쓴 분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 3번째 방법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그 방법은 시스템을 공유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그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가진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지분을 가지듯이. 그래서 앞에 2가지랑 많이 다른 부분은 뭐냐? 첫 번째는 이 기업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버나요? 거의 다 대부분의 소득을 누가 가져갈까요? 오너가 가져가겠죠. 프랜차이즈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럼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죠. 직영점보다는 본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에 그 커지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에 집중되어 있는 게 1, 2번이라면 3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신기한 게 실제로 오너보다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네. 그래서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로버트 알렌이라는 분인데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강연료가 억대예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지은 옛날 책이에요. 옛날에 지은 책. 이거 책도. 이 책에서 처음으로 머니트리라는 개념으로 책으로 설명을 한 책인데 10가지 머니트리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주식도 들어가고요. 채권도 들어가고 부동산, 경매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요. 또 로얄티, 지식재산권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대신 돈 벌어줄 나무들을 지금부터 키워나가라 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10가지 나무 중에 궁극의 머니트리, 최고의 나무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지 않아요? 대단한 학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분들 말고도 엄청 많아요. 네, 하버드 출신 교수님도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한 게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라.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랑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는데 프랜차이즈도 성공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2가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맹비입니다. 가맹비. 프랜차이즈에 진입하려면 가맹비 얼마 정도 내야 될까요? 꽤 비싸죠. 근데 가맹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인테리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또 2번째로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프랜차이즈로부터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2년, 3년 지나면은 장사가 잘 되면 프랜차이즈 그만두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프랜차이즈랑 계약을 끊고 본인 이름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김밥 천국이 김천국밥이 되는 제가 기적을 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바꿔서 그냥 계속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가맹비라는 것도 무시 못 한다는 거고요. 2번째는 가게 임대를 해야 됩니다. 가게 없이 못 하죠. 근데
가게 임대만 해도 굉장히 비용이 비싸고 그걸 빚내서 하다 보면 내가 돈 벌어서 그거 메꾸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에는 프랜차이즈 중에 멋있는 프랜차이즈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의 임대 정도가 아니고 건물을 지을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고는 상황이 됐어요. 스타벅스나 이런 데 보시면 그런 건물을 지을 분, 그래서 몇십억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 분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수준이 돼야지 지금 진입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세 번째는 점원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프랜차이즈 돌릴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또 이탈도 못하지만 점원이 꼭 필요한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관리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일단 임금이 높아요. 그래서 나보다 점원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 되게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질 때쯤 되면 그만둬요. 그리고 본인도 프랜차이즈를 차리겠대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극심한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거기에 반해서 함께할 동업자들이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마인드 문제예요, 사실. 내가 고용하는 직원이 사장님 이상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엄청 좋겠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각자가 다 사업자예요. 그래서 사장의 마인드로 함께합니다. 네 번째는요, 재고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못 팔면 어떻게 돼요? 식재료? 버려야 되죠. 전날 끓여놨고 전날 삶아놨는데 그 다음날 팔면 어떻게 돼요? 백종원 씨가 오드니까 장사의 신이 와가지고 막 이거 뭐냐 그러죠. 네,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런 재고가 있고 또 배달도 안 할 수 없죠. 배달 안 하는 업체 어떻게 돼요? 다 문 닫잖아요. 배달하려면 내가 배달 뛰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을 쓰죠. 근데 플랫폼이 안 쓸 수 없어서 쓰지만 수수료가 엄청나죠. 그래서 매번 배달할 때마다 1,000원, 2,000원 정도가 사장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담도 안 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고정된 근무 시간. 그 자리에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장사의 신 책을 제가 막 읽어보니까 거기서 1번 가장 장사 잘하는 방법 1번이 뭐냐면은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24시간 하래요. 장사를 24시간 하는 느낌을 줬을 때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닫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근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런 장점이 많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차이가 너무 커요. 프랜차이즈 하다가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문 닫으면 바로 제로잖아요. 매출 제로.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지금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그대로 갑니다. 대대손손. 그러나 제가 지금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래도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부동산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보고 막 알아봐도 이거만큼 소득을 빨리 높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라는 이 저자가 이런 내용을 남깁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보수체계라는 것, 수익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메이, 뉴스킨 이런 회사가 전통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굉장히 역사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멋진 회사인데 그 회사는 근데 태생적으로 옛날에 보수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제한사항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유산화는 굉장히 간단하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그 유산화 알리는 유소다 책자 보면은 유산화 보상 플랜 설명이 몇 페이지예요? 서너 페이지면 끝나요. 설명하기가. 그런데 아메이 거 보셨어요? 뭐 다른 회사 거? 대부분 50페이지에서 8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보상 플랜 설명집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평하다는 게 유산화는 지금 시작하나 저처럼 옛날에 시작하나 거의 같은 기회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산화의 정말 큰 차별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도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자산소득의 가치가요. 굉장히 대단한 게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 100만 원씩 내가 연금처럼 평생 받아볼 수 있는 자산 소득이 그 가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걸 만들려면? 제가 군 생활을 했지만 20년 하면 연금 200, 30년 하면 연금이 한 300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20년, 30년 바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300만 원의 자산소득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안다면. 왜냐? 첫 번째, 연금보험으로 여러분들이 월 30만 원씩 30년간 내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게 월 100만 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도 줄여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것도 줄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30만 원씩 30년. 이게 월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준다고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식 사서 내가 동학개미 운동을 해가지고 월 100만 원을 벌겠다. 그게 월 10억, 아니 10억짜리 주식이 있어야 됩니다. 10억 원어치. 그것도 제일 많이 배당금을 주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그런 걸 갖고 있으면 10억 갖고 있으면은 월 100만 원 들어옵니다. 굉장히 짜죠. 그거보다 차라리 난 게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 임대소득이 차라리 좀 난데 그것도 5억 정도 건물을 갖고 계시면 그러면 한 100만 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월 1000씩 계속 따박따박 들어오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50억 정도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데 유산화로 봤을 때는요. 퓨처 빌더라는 직급이 있어요. 그 직급은 보통 달성하시는 분들이 좀 빠르다. 그럼 한두 달 내로 달성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엄청 빠른 분들. 그리고 한 보통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로 달성하신 분들이 이 자산소득 100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5억 건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5억 건물 여러분들 하나 가지려면 몇 년간 앞으로 모을 계획이신가요? 그런데 한 6개월에서 1년 만에 만들어버린 분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가장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020년도에 5,300조, 2025년 되면 8,400조 이 정도 세계적으로 연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라면 전 세계 매출 올리고 있는 게 1년에 5억 정도 됩니다. 5억이래요. 5조 정도 됩니다. 5조. 5조인데 8,400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갭이 있죠. 저 정도로 큰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실제로 의학계, 메디컬 산업의 매출을 봤을 때 거기가 한 3,000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매출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야가 뉴트리션, 영양제 분야고요. 두 번째가 화장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다이어트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 틀면 뭐가 나와요? 맨날 TV 틀면 광고에서 머리 아파요, 무릎 아파요, 네, 소화가 안 돼요.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양제 업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식품 업계에서 미국에서 20년째 계속 1위를 하는 기업이 있어요. 어떤가요? 이 산업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술과 그런 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0년째 1등을 하고 있대요. 한 회사가. 제품력으로. 그런데 신기한 건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광고를 안 한대요. 내가 알리면 그 알려진 만큼 나한테 돈을 다 주겠대요. 지분을 나한테 다 나눠준대요. 그게 지금 유산화 사업이 유산화가 와 있는 그 현장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유산화 알아? 그러면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이고 뭐야 그게 그러는 경우 되게 많죠. 유산화 영어 알파벳 딱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우산화? 막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제품으로는 지금 대상을 계속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한테 그거 알아? 우리나라 1등이 따로 있어. 모르지? 메롱. 그럼 됩니다. 네. 그게 이 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소비자단체, 컨슈머랩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무시무시한 소비자단체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원만 지금 거의 뭐
10만 명이 넘는 그 유료 회원을 갖고 있어요. 유료 회원 아닌 분은 더 많겠죠.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엄청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유료로 정보를 얻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너무 적나라하게 회사를 파헤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회사 중에 한 번도 안 걸린 회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딱 한 회사 있어요. 유산화라고. 네, 그 회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암만 검사를 해도 품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 보니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커리어가 꺾일 수 있는 선수들이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브랜드가 유산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5,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섭취 중이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미 유산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한 회사였어야 돼요. 왜냐하면 광고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선수들 하나하나 광고비 주고 광고하기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호날두나 메시 같은 선수가 쫙 마시면서 광고에 나온다. 그럼 저건 얼마 줬을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셔서 유산화 애슬릿.com 애슬릿이 좀 힘들다. 스펠링 힘들다면 팀유산화.com 해도 거기로 연결되더라고요. 쳐보시면은 그 선수들 그 용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지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딱 들어가서 전 누군데요? 어떤 선수인데요? 저는 어떤 수상 경력이 있고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근육이 빨리 커져야 되는데 안 커져요. 라든지 아니면 다쳤는데 부상 회복이 더뎌요. 뭐 이런 거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회사가 제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먹을 이유가 없으면 거기다 쓰겠어요? 쓴 분들이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화 선수도 그렇게 요청을 해서 드시기 시작한 거고 2008년부터 지금도 드시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드시는 분들이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제품 가격으로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0명 넘는 선수들이 먹고 있는 브랜드고요. 이 사실 신기하죠?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우리가 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시스템을 만들려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 번째,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제품을 생산을 또 잘 해야 되죠. 개발은 잘 해놨는데 특허 받아놨는데 제품에는 그 특허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시설이 또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이거를 또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알리는 것도 뭐 갑자기 한번 뿅 알려지고 사라지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제대로 알려야 되겠죠. 네 번째는 그것을 주문하고 배송하는, 누군가가 나한테 주문하고 배송하는 그런 것을 회사 차원에서 콜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인터넷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함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수익 배분, 세금도 처리하고 남은 걸로 수익 배분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오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화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안 해도 오너입니다. 저도 비즈니스 오너예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공유. 내가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그분에게 알리는 것. 영양제를 어떻게 고를지 몰라가지고 이상한 것만 계속 주워 먹고 계신, 아니 주워 먹으면 안 되죠. 이상한 것만 계속 사 드시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좋은 거 어떻게 드시는지 알려주는 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시면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다른데 괜히 돈 낭비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좋은 게 있다라고 알리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 엄청난 유산화라는 기업과 함께 동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업으로 나오는 소득은 모든 함께하는 분들은 먼저 했건 나중에 했건 직급이 높던 직급이 낮던 다 상관없이 내가 함께 기여한 바에 20%를 받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감 없이 모두 이월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회사는 여러분들을 함께 사업자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오너예요 라고 모셔놓고 그 오너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너긴 한데 돈 버시려면 요번 달에 그래도 소비자한테 한 300만 원은 파셔야죠.
그 정도 마감하셔야지 오너지, 안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영업사원이 됩니다. 마감이 있다는 거는 내가 오너가 아니고요, 사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감이 있는 데는 뭐 그런 구조가 있다 그러면 좀 회피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마감을 거의 다 했는데 좀 모자른 경우, 이때가 제일 애매해요. 요만큼 모자르다. 그러면 굉장히 착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손해보고,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세게 얘기하겠죠. 그런 식이 돼버리면 이게 이미지가 상합니다. 그래서 마감이 있는 거는 피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자동 주문 기반으로 돼 있어야 돼요. 요번 달 많이 팔아서 요번 달 돈을 많이 벌었어. 이거는 영업이죠. 단기간에 그런 자영업이죠, 자영업.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조금씩 구축이 돼서 자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드시는 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내 소득이 계속 고정이 된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계속적으로 드실 만한 시스템인가? 여기서 아마 유사나 드시는 분은 다 자동 주문으로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증명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실적을 보면 회사 매출의 과반수 한 70%가 자동 주문이에요. 그 얘기는 계속 드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고 자동 주문으로 드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안 드시는 분들도 빨리 자동 주문으로 드시면 돼요. 왜냐? 10% 싸요. 네, 10% 안 아끼실 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추가 센터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떤 회사도 이 제도가 없어요. 유산화만 갖고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특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는 그런 거죠. 내가 처음 시작한 그 자리에서 모든 소득을 계속적으로 다 가져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이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회사는 내가 먼저 해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해도 요만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소득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내 전체에 있는 조직의 맨 아래로 또 내려갑니다. 맨 아래에 가서 그들을 도우면서 함께 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돈을 한 월 700만 원 정도 만들었다. 그러면 또 내 그 새로 만들어진 팀에 또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지금 14번째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키워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 키우면 연봉 얼마 올라가요? 하나 다 키우면 연봉 1억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재밌게 할 수 있죠. 네, 연봉 1억 더 올리려면 건물 얼마짜리 사야 돼요? 네, 답이 안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코드를 하나 받으실 거예요. 저 코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어요. 회사 어플리케이션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누구 회원번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2명한테 알리는 거예요. 모르지? 해서 2명을 알려요. 그래서 2명한테 제품을 먹고 쓰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할 기회가 있다 알려서 그 2명이 그래 좋은 제품 나도 먹으면서 2명 알릴게 하고 시작하면서 드셨어요. 두 분이 한 제품을 200포인트 소비하시면 이 두 분한테도 200포인트가 적립이 되고요. 나한테도 왼쪽 200포인트, 오른쪽 200포인트라는 포인트가 실시간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딱 카드 결제하는 순간 한 2, 3초 만에 딱 포인트가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적립이 되고요. 이 두 분도 2명씩 알리죠. 그러면 이 두 분씩 알려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200포인트씩 제품을 소비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박, 강 이분들은 각자 본인이 200포인트씩 인정을 받겠지만 김이란 분의 왼쪽에 200, 오른쪽에 200. 나는 왼쪽에 세 분이 200포인트씩 드셨기 때문에 왼쪽 600, 오른쪽 600. 이런 식으로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이 실시간으로 구매하는 모든 포인트가 비율이랑 상관없이 모두 그대로 다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포인트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최대치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 시간이 뭐 어떤 분은 좀 빨리 해서 1년 만에 끝내고 어떤 분은 좀 천천히 해서 5년 걸리고 어떤 분은 한 10년 걸리고 하지만
그건 본인의 속도를 맞추시는 것 뿐이지 어차피 최대치 가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하시는 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알려지면, 여기서 재밌는 거는 내가 실제로 알고 있었던 분은, 김이라는 분과 이라는 분은 내가 실제로 원래 알고 있었던 분의 확률이 높지만 그 외 다른 분들은 내가 몰랐던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이 꽤 많지만 그분들 중에 원래 알았던 사이는 거의 없어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맥이 막 나는 없어요,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 가입시킨 거는 왼쪽에 저희 아버지, 오른쪽에 장모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웠던 거라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쉐어러이라는 직급은 아까 보시면 14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금세. 근데 그 정도 안 가도 250포인트, 한두 명이잖아요. 이 정도 왼쪽 오른쪽 250포인트만 돼도 직급을 인정해 줍니다. 쉐어러라는 직급을 인정해 줘요. 혹시나 쉐어러를 최근에 쉐어러가 되셨는데 이 직급 배지를 못 받으셨다, 그럼 회사로 전화하세요. 그럼 보내줘요. 네, 그래서 직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직급이 저한테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었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월 한 23만 원 정도 번 정도, 매주 쉐어러가 되는 경우에 월 23만 원 정도 버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도 자랑을 많이 했어요. 봐라, 내 일을 한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 돈을 나는 앞으로 100배 키울 거야. 그랬거든요. 4만 원씩 매주 들어오는 걸 가지고 100배 키울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배 넘었죠. 훨씬.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커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커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재밌는 건. 왜냐하면 내가 알린 거는 몇 명 알렸는데 그분들이 알리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쫓아가가지고 그만 드세요, 더 이상 알리지 마세요. 그래도 그분들은 알려요. 네. 그래서 더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점점점 커집니다. 46만 원 되고, 이 빌더 정도 돼도 92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4주 연속 빌더 소득을 달성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퓨처 빌더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퓨처 빌더가 되면은 이분은 비즈니스 감 잡으셨다, 이분은 성공 궤도를 타고 계신다라고 봐서 저런 멋진 행사에 초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워즈 나이트라는 데 가보시면은 이런 데도 있어? 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느낌의 그런 곳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가수 공연 보고 있네 이러는데, 사실 가수 공연과 스테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 만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미래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곳에 티켓이 나오고요. 그리고 빌더에서 2배 어치버가 되시면 또 한 장이 나오고요. 월 200 정도 소득을 버시는 퓨처 어치버. 또 퓨처 디렉터 정도 되시면은 2장이 더 나와요. 그리고 월 300 정도 버시는데, 이런 분들이 13주간 소득이 계속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자동주문 베이스이기 때문에 소득이 계속 안정적으로 매주 들어와서 13주 정도 연속적으로 디렉터 정도 소득을 달성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해외여행 티켓 2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더십 서밋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또 한 명을 데리고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해외여행을 보내주는데, 그거 한번 다녀오시면 여러분 돈 내고 해외여행 가기 싫어져요. 왜냐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되게 편해요. 막 따라다니면서 직원들이 모시는 그런 느낌이 너무 편하게 정말 즐겁게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면은 티켓이 벌써 4장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빨리빨리 달성하신 분들은 본인하고 그 다음 나머지 3명을 초청해서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말로 하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경우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좋은 팁이고요. 그리고 맥스아웃. 맥스아웃은 뭐냐? 저렇게 포인트가 오르다 보면은 왼쪽 5,000, 오른쪽 5,000까지 어차피 천천히라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5,000포인트, 오른쪽 5,000포인트가 되시면 그때를 맥스아웃이라고 부르면서 3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혜택은 리더십 보너스라는 혜택이 있는데, 이 보너스는 뭐냐면 전 세계 유산화 매출의 3%를 따로 떼어놔요. 그리고 이 3%를 이 맥스아웃을 달성하신 분들에게 케이크 조각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한 조각씩 드립니다. 근데 되게 많이 달성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각이 좀 작아요.
한 조각이 한 주에 한 17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4주간 받으면 한 달에 한 80만 원짜리 보너스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토십 보너스가 있습니다. 오토십 보너스는 5,000 포인트가 자동 주문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5,000이 돼요. 그러면 보너스로 한 주에 $250를 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로 치면은 한 120만 원 돈의 보너스다. 그럼 요 두 개만 합쳐도 보너스만 한 달에 20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드리는 거는 추가 센터입니다. 추가 센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1호점 다음에 2호점, 3호점, 4호점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드리는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팀의 가장 아래로 가셔서 여기서 함께 일을 다시 키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득을 늘리는데 여기 다시 2명을 또 전달해요. 그럼 2명이 또 전달해서 커지다 보면 1,000포인트 올라왔어요. 그럼 1,000포인트가 2번 내 센터의 위치에서는 2번에서는 왼쪽 오른쪽에 1,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소득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소득이 1번에서 들어오는 것 말고 2번에서도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을 거고요. 요게 1,000포인트가 나만 받느냐, 추가 소득 나만 올리느냐,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연결된 분한테 다 간다 그랬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고요. 말만 함께 성장이 아니고 이제 진짜 함께 성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저 맨 위에 있는 나의 1번 빌딩, 1번 가게에도 2,000포인트가 또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소득이 더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시면 2번, 3번, 4번, 5번 이런 추가 센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비즈니스를 키우다 보시면 1번 센터는 그냥 안 들여다봐도 알아서 맥스입니다. 계속.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굉장히 탄탄해지고요. 그래서 직급이란 게 있는데 유산화의 직급은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또 가장 의미가 큽니다. 이 뜻이 뭐냐? 다른 회사는요. 이런 데가 많아요. 직급을 달성하시면 소득 퍼센트를 높여드릴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직급 가고 봐야 돼요. 일단 직급 가고 소득을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많이 해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회사는 직급을 가시면 아무것도 안 해드립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급에 너무 이렇게 막 달성해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버시면 그렇게 소득을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명예롭게 이렇게 불러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골드, 그것도 이그제큐티브라는 골드가 있는데 그 이그제큐티브 골드는 본인 소득 이상의 소득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탄탄하신 분들.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골드다. 그런 분들은 지금 보시면 소득이 최소로 봤을 때 월 한 650 이상은 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연간 연봉으로 봤을 때 거의 1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봉 1억 정도 계속 벌고 계신 분들이 골드, 이그제큐티브 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달성하시는 게 맥스 하나 정도 했을 때 달성하시는 거예요. 맥스 2개가 되면 연봉 2억 가겠죠? 맥스 3개, 4개, 5개 이렇게 쭉 올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가게를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언제까지 가게를 키워낼 거야? 할 수 있잖아요. 이거 6개 키우면 투스타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투스타인 거예요. 계속 키워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키워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지금 캐나다랑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17스타. 네, 괜찮죠? 여러분들도 17스타가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다 상속을 했어요. 자녀한테. 자녀가 그걸 상속받아서 또 키웁니다. 대대로 물려받는 기업이 되겠죠.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 드시고 계신 건 200포인트라는 거. 그게 이제 엄청난 사실이죠. 저도 200포인트 달달이 먹고 쓰면 모든 소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이 커질수록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매출도 높여야 돼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매출이 높든 작든 뭐 상관없이 내 가정의 소비만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소비도 나는 안 한다. 그러면 회사는 그 정도 소비도 안 하시는 분이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소개하지 마세요. 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소비로 여러분들 건강을 최대치로 챙기고 어차피 병원 가서 나중에 입원하고 치료하고 그러면 돈 엄청 깨지거든요. 그래서 깨지기 전에 차라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험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1년 내로 완전 흑자로 전환시키시면 돼요. 그럼 최고죠. 돈 벌면서 건강 챙기는 최고의 사업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레버리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레버리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뭘 레버리지? 막 그러면서 듣는데 레버리지가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아재인가 봐요. 네. 네. 레버리지는 그 지렛대라는 거죠, 지렛대 원리.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엄청 긴 지렛대를 만들 수 있다면 지구도 내가 들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인데 그 레버리지라는 책을 쓴 롬 무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레버리지를 하는 사업은 정해져 있어요. 초반에는 소득이 작더라도 복리처럼 커질 소득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소득이 처음에 크냐 작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정말 복리식으로 커질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려면. 그래서 그게 아까 보시면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니까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는 이 방식이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하죠. 들어보셨나요? 이 책이 세상에는 3가지 차선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차선은 인도는 차선이 아닌데요. 잠깐만요. 어쨌든 인도가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인도에 계신 분들은 천천히 걷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부자가 되길 포기하신 분들. 그게 인도에 계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 서행 차선에 계신 분. 차를 천천히 몰고 가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부자로 가고 싶은데 그 계획이 30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겠다는 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 통계를 뽑아보니까 서행차선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더라. 전멸. 그게 바로 서행차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자가 된 분들을 보니 추월차선에 있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속도를 높여서 남들이 달성하지 못하는 5에서 10년 내에 부자가 되는 분들. 그런 추월차선에 있는 분들이 부자가 됩니다. 유산화는 100% 추월차선에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부를 달성하신 분들이 대부분 5년, 10년 내로 달성하시기 때문이죠. 유산화가 주는 것은 진정한 건강, 거기에 더불어 진정한 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건강이 뭐냐? 지금보다 더 건강한 상태, 지금보다 더 젊은 상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상태가 진정한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점 내년에 지금보다 더 안 이쁠 것 같아. 내년에 좀 더 나이 들을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유산화를 통해서 내년에 나 더 젊어질 것 같아. 내년에 나 더 이뻐질 것 같아. 이런 상태로 바뀌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내년에 나 더 일을 못해질 것 같아. 점점 소득이 줄 것 같아. 미래가 난 불안해. 이런 분들은 내년, 내후년이 기대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아무런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건강, 진정한 부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요. 감사합니다.